태풍 11호 흰남노 경로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한국 쪽으로 올 것인지 일본 쪽으로 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태풍의 세력도 엄청난 슈퍼태풍으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한 일본 방송에서는 태풍 11호가 한국을 지나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과 함께 자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보도를 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사회자는 태풍아, 한국을 지나가라라는 식으로 거의 고사를 지내는 듯한 발언을 해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누리꾼들 또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발 일본으로 오지 말고 한국으로 곧장 가라, 완전히 한반도를 통과해서 동해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올려 일본의 일기예보가 맞기를 같이 빌고 있었는데요. 이에 오늘은 실제 전문 기상학자들이 보는 태풍 11호 흰남노의 예상 경로와 함께 만약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해외 누리꾼들의 이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재난들이 상호 연결되어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파키스탄 전역은 유례없는 여름철 폭우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들은 인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생하고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9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동안 2300mm의 비가 내렸고 며칠 전 우리 서울의 모습을 연상케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럽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로 변했고 나아가 기후재앙이란 말로 변했습니다. 현재는 응급상황이라 불러도 모자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 경로와 규모 등이 비슷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욱더 우리 기상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흰남노는 1일 오후부터 2일 밤까지 대만 동쪽, 일본 오키나와 주변 남해상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체기의 흰남노 강도 변화가 1차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도의 변화는 진로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도 흰남노가 정체하는 기간 진로와 속도에 대해 수치예보 모델 간 편차가 잇따라면서 정체기 불확실성 때문에 태풍 예보 신뢰도가 낮다라고 밝혔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곧이어 태풍이 바다 위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세력을 스스로 약화할 수 있다 전하였죠. 이에 태풍이 중심 아래쪽 바닷물을 강한 바람으로 밀어내면 그곳 해수면이 낮아지고 그러면 낮아진 해수면을 채우고자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 결국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태풍이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흰남노는 정체기에도 세력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것인데 현재 전망으로 흰남노는 2일 오후 9시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중심기압이 915헥토파스칼로 초강력 태풍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흰남노가 바다에서 받지 못하는 열에너지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세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흰남노는 2일 밤부터 정체를 끝내고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후 경로를 두고는 수치예보 모델 간 예측 일치성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모델 예측 경로 간 편차가 700에서 1000km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다수 모델이 흰남노가 정체하던 곳에서 곧장 북상하다가 살짝 동쪽으로 꺾으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지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남 쪽으로 상륙하리라 전망하는 모델도 있고 정체 후 더 서진한 뒤 급격히 커브를 돌아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는 모델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는 관측은 무시한 채 오직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할 것이라 전망하는 보도만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는 제대로 된 대비책 하나 만들어지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단 국민들을 속여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얄팍한 속셈이었죠. 이러한 행동이 자국민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 건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편파 방송을 내보내 오히려 일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런 것이 진짜 방송을 장악한다면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진다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흰남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중국에 자리한 티베트 고기압과 일본을 뒤덮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한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흰남노를 오른쪽으로 밀어 두 고기압 사이로 흰남노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데요. 흰남노는 북위 30도를 넘어서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강풍을 동반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발생한 강한 바람이 흰남노를 당겨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죠. 또한 흰남노는 북상하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상 경로상의 수면 온도가 29도 내외로 높아 세력을 유지할 만큼 열을 충분히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 전망으론 흰남노는 6일 오전 9시 서귀포시 동북동쪽 해상을 지날 때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45헥토파스칼과 45m/s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가운데 가장 강했던 태풍으로 꼽히는 1959년 사라가 우리나라에 영향 줄 때 중심기압이 951.5헥토파스칼이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2003년 9월 태풍 매미도 우리나라에 영향 줄 때 중심기압이 954.0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흰남노 영향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었죠.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을 지나며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은 다시 한번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후폭풍에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는데요. 최근 우리 한국인들은 국가적 위기 순간의 놀라운 국민성으로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극강의 부지런함을 보여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1990년 9월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서울엔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물에 잠긴 저지대 지역은 대부분 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곳곳이 침수된 서울은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엄청난 폭우도 우리의 바쁜 출근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해악의 민족답게 웃으면서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걸어 직장과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정장을 입고 허리까지 차오른 길을 줄지어 가는 출근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모습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방법도 다양했는데요. 침수된 도로에는 붐비던 차량 대신 난데없는 스티로폼 뗏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곤돌라 대신 스티로폼 뗏목을 교통수단으로 해서 물에 잠긴 골목길을 휘젓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가지각색의 보트를 타기도 하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 같이 일렬종대로 출근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었죠. 물을 헤치며 출근하는 직장인도 책가방을 사수하는 학생도 지붕 위로 대피한 주민들도 이 상황이 황당하고 난처했을 텐데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빗물이 차오른 상황에서도 출근을 강행하는 K직장인들의 모습이 포착돼 90년대를 소환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 해외 커뮤니티에는 1호선 세류역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되며 게시물에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 지하통로에 발목 높이의 빗물이 들어찼음에도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신발을 벗은 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것이 바로 K직장인의 극한 출근이다. 세류역은 비 올 때마다 레전드 갱신 80년대인 줄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한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빗물을 헤치며 배달을 나가는 배달원의 사진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며 이렇게 직업적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낸 것이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때 더 강해지며 더욱더 높은 역량을 발휘해 저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언제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두를 감동시켰지만 일본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냉정함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무한 이기주의를 보여줘 언제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태풍 11호 흰남노의 강력한 피해에도 두 나라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요.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를 동반하고 있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부디 두 나라 모두 인명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